지난 첼시전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며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메리스는 경미한 부상으로 45분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내가 볼 때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손흥민이었다. 지난 7일에 펼쳐졌던 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4대1 역전패를 당한 가운데 영국 현지에서 메리슨의 교체 장면 당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런던 더비에서 시즌 첫 패를 당한 토트넘은 어떤 패배보다 뼈아픈 상처를 입었는데요. 가뜩이나 스쿼드가 얇은 토트넘은 주전 센터백 로메로와 반더벤을 모두 잃었고 우도기의 출장 정지 그리고 부주장 메리슨도 부상 의심 때문에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서서 끊임없이 압박하며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기장 위에 남아있는 9명의 선수들의 투혼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경기 후에도 경기장에 남아 선수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주는 진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젯밤 여러분들의 응원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팀으로서 실수를 저질렀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런 실수들로부터 배울 것이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라며 이번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분석하던 축구 전문가들은 하나의 장면을 두고 심상치 않은 반응들을 쏟아냈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이 하나 둘씩 부상으로 빠져나갈 때 공간을 커버하던 토트넘 수비수 반더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부주장 메디슨의 부상 장면에서는 다른 선수와 어떠한 접촉도 없이 벌어진 상황이었고 심지어 메리슨은 교체되는 장면에서도 스스로 걸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경기 도중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페드로 포로는 전반전이 끝난 직후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발을 절뚝이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지만 끝까지 경기를 소화했기에 더더욱 메리슨과 대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토크스포츠의 패널로 활동 중인 첼시의 레전드 존 오비 미켈은 메리슨이 직접 걸어나온 걸 보면 부상 정도는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첼시전 패배 이전에 토트넘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던 팀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선수 한 명이 퇴장당했을 때도 루턴타운을 상대로 승리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메리슨을 교체함으로써 스스로 경기를 포기해버린 셈이 되었다. 이렇게 빨리 포기할 거였다면 차라리 손흥민도 함께 교체하는 판단이 옳았을 것이다. 라며 어째서 팀의 최고 중요 자원인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게 놔두었냐는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메리슨은 발목에 아주 가벼운 충돌이 있었을 뿐이다. 메리슨이 벤치를 향해서 교체 사인을 내렸고 이미 반더벤의 교체가 필요했기에 메리슨을 무리하게 뛰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아주 평범한 교체였다. 라고 답했고 현지 팬들은 이러한 발언을 두고 메리슨이 아마 진작에 경기를 포기했기에 스스로 교체 사인을 내렸던 것이다 라며 메리슨을 두고 프로의식이 결여된 선수라고 강한 비판을 날렸는데요. 메리슨의 이런 모습은 그가 레스터시티 시절에도 여러 번 화두에 올랐던 주제인데요. 지난 20-21 시즌 당시 메리슨은 31라운드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뜬금없이 명단 제외를 당했는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시즌 도중에 파티에 참가했다가 이에 분노한 로저스 감독이 메리슨을 아예 제외시켰고 팀도 2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죠. 챔피언스 리그에 향방이 걸린 경기를 앞두고 바보같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외된 메리슨은 지난 경기에서 거리두기 세레머니 후 SNS에 자랑스럽게 자신의 세레머니를 게시한 바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모범적인 선수가 뒤에서는 우리의 뒤통수를 치네 라며 팬들의 강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이번 시즌 손흥민과 메리슨의 스탯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는데요. 손흥민과 메리슨은 토트넘의 최고의 공격 듀오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의 데이터를 보면 손흥민의 득점이 압도적으로 높고 메리슨은 어시스트가 많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슈팅 대비 득점률은 메리슨과 비교가 되질 않는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당연히 손흥민이 메리슨보다 슈팅 수가 높아야 하지만 오히려 메리슨이 손흥민보다 타겟당 슈팅 숫자가 훨씬 높다. 게다가 메리슨은 프리킥과 코너킥 모두를 전담하고 있다. 사실상 메리슨은 토트넘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시즌 강등된 레스터시티에서 토트넘에 이적한 메리슨은 영국 언론들에게 극찬을 들으며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잉글랜드 선수를 선호하는 다니엘 레비의 운영 정책이 메리슨을 강제로 토트넘의 새 얼굴로 만들려는 영웅 만들기에 심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리버풀의 감독 위레겐 클롭의 발언이 또 한 번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톨루즈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구단의 부상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도중 기자들에게 토트넘은 선수 4명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이는 우승 경쟁에 있어서
있어서 희소식이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라이벌이지만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한 토트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다. 토트넘은 항상 손흥민과 메디슨을 함께 교체하며 부상 관리를 해왔다. 아마 손흥민과 메디슨을 핵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테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손흥민은 첼시전 정말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며 혼자 고군분투했다. 결과적으로 패배했고 손흥민의 체력만 갈렸을 뿐이다. 내가 만약 토트넘의 감독이었다면 손흥민도 함께 교체했을 것이다. 내가 볼 때 토트넘에서 메디슨보다 손흥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의 패배는 안타깝지만 이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지난 첼시전 주장으로서 끝까지 팀에 헌신한 손흥민을 향해 엄지를 축혀 세웠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현지 팬들은 메디슨은 레스터시티에서도 프로의식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어. 손흥민보다 높은 평가를 들을 선수는 절대 아니었는데 솔직히 난 토트넘의 페널티킥을 누가 찰지 정말 궁금해. 메디슨이 잉글랜드 선수라서 특혜받는 게 맞다니까 등등 의미심장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공식 SNS에서는 비스마와 파페사르가 손흥민을 껴안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가족이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지난 첼시전의 대참사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탈장이라는 부상에서도 팀을 위해 고통을 참고 뛰었던 주장 손흥민 선수. 부디 이번 주말 어떠한 부상 없이 멋진 활약을 펼칠 수 있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